김건희 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김 씨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해 선고를 듣는 김 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선고 공판도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1심 선고가 생중계됐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김 씨가 처음입니다.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의 기록을 쓴 김 씨는 전직 영부인 최초로 선고 생중계라는 추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김 씨의 혐의는 총 3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통일교 뇌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고 9억여 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법 위에선 피고인이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이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내일 있을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불거진 김건희 씨 의혹의 실체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입니다. 이른바 V0라고 불렸던 김 씨의 영향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면 특검이 정치 공동체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특검에 출석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던 김건희 씨.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른바 V0라고 불린 김 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특검이 우선 기소한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입니다. 김 씨 측과 특검팀은 막판까지 주요 쟁점마다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서 핵심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할지, 방조 이상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통일교 청탁 사건에선 금품 수수 대가성이 있었는지, 끝내 부인했던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받았던 2억 7천여만 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들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는지 등도 역시 쟁점입니다. 특히 명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만큼 유죄가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V0로서의 김 씨의 영향력과 행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매관매직 의혹 등 남은 재판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사건, 통일교 정교유착 비리 등 특검이 끝내지 못한 남은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되는데요.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김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방법으로 8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은 총 징역 15년. 특검은 법위에 선 피고인이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 주장에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초유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김 씨 선고 뒤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체 감사로 종묘 차담회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책임자였던 국능유적본부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종묘 차담회 논란이 불거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고 약 석 달 만입니다.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국가유산청은 2024년 김 씨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류에서 차담회를 열거나 2023년 내부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자로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이재필 당시 국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능유적본부는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국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해도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고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시한 금품 수수 규모는 모두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명품 가방과 고가의 장신구는 물론 그림까지 포함됐는데요. 특히 김 씨가 직접 감사를 표하며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묻는 등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서희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공소장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후 2천만 원대 브로치를 추가로 받으면선 회사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했고 김 씨는 당시 인수위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감 회장 청탁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서도 특검은 청탁 목적이 분명하다 봤습니다. 최 목사가 향후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 취임 직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금품을 건넸던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했던 과거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대목입니다. 김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거북이를 선물받으면서 알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에게 명품 시계를 준 사업가 서모 씨가 김 씨를 통해 정부기관에 로봇계를 납품해보겠다며 로봇계 업체에 국내 총판권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또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일단 생중계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생중계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리고 이 사건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법원 방청 및 그 촬영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재판의 생중계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판부의 재량에 이제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뭐 공익성이 짙은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함께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사정이 있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그러한 뭐 혐의들 다 한다면 그것을 건넨 사람이라든지 중간에 관여한 사람 다 이제 일반인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것을 판결문에 언급이 될 때 그럼 다 이제 익명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행위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사실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 개인의 어떠한 비위라든지 일탈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어떠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생중계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선고 생중계가 되는 건데 선고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특검 조사에 출석할 당시 자신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특검은 법 위에 존재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존재를 좀 어떻게 규정할지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본인의 뭐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호소였다라는 분석도 존재를 했는데요. 일단은 눈여겨볼 점은 뇌물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연결이 되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인 그러한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경우에 지금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뇌물죄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다른 범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김건희 씨 단독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의 지위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김 씨의 이야기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이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범으로 봐서 뇌물죄 죄책까지 인정을 할지 이것이 가장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가장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뇌물죄 인정 여부,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과연 인정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범죄, 뭐 뇌물죄 같은 게 인정이 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처럼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의 경우에는 법정으로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뭐 1억 원이 넘으면 우리가 10년 이상 뭐 무기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법에서 엄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주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였기 때문에 법원이 양형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와도 일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자라고 한다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2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김 씨의 경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뭐 과거 정치인부터 굉장히 많은 선례들이 있어 왔고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 무한정으로 열려 있다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기준치에서 가장 상방으로 가서 높은 수준으로 선고를 내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15년 구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15년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권고 형량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엄단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징역 15년 이상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까지는 선고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본인은 지금 뇌물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처해 줄 수 있는 양형 요건이 사실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년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사건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